뭐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중간에 손을 든다든가 질문해야 돼. 나 이거 까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자, 일단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일단 평행이동은 쉽잖아, 솔직히. 평행이동 쉬웠지. 일단 점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 얘를 내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럼 어디로 이동해? 4, 미안. 내가 마이너스를 안 봤어.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다. 그럼 얘를 뭐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점에서는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된다고 했어. 간단해. 그냥 그대로 더하면 돼. 그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가면 된다. 오케이? 근데 도형을 평행이동 시킬 때는 조금 달랐지.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를 해볼까? 자, 만약에 얘를 x축 방향으로 뭐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킨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마이너스. 원래 원리 자체는 뭐야? x 대신에 어떻게 해라? x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를 넣어라. 그러니까 x 대신에 어떻게? x-1로 x에서 이동한 만큼 빼는 거.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넣어? y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넣으라고 했지. 근데 2차 함수나 원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꼭지점이었고 원은 원의 중심이었지. 그래서 그 점을 이동시킨 게 사실 더 빠르다고 했었어. 그래서 얘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0,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킬 때 f, x, y는 0. 자, 공간이 좀 애매하네. 자, fx, y는 0.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다. 그러면 얘는 x에서 x 대신에 뭘 넣어라? x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 그 다음에 y 대신에 y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 요렇게 넣으라고 했었지.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면 되고, 평행이동은 사실 뭐 별거 없잖아. 대칭이동이 조금 헷갈리지.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네 가지를 외워줘야겠지. 먼저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다. 자, 얘를 평행이동 시킬 건데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됐더라? x 마이너스. 그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y만 부호를 바꿔주라고 했어. 그래서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면 되고,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은 반대 문자인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지. 그치? 여기서는 원리 같은 거 잘 설명 안 할 거야. 이미 나 수학예생 할 때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는 원점 대칭은 x축에 대칭하고 y축에 대하여 또 한 번 대칭한 거랑 똑같으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에 대하여 대칭. 얘는 어떻게 됐었어? 자리 바꿔. 그치. 둘이 자리를 바꾸라고 했어. 그래서 y, x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도형을 대칭이동 시킬 때, 도형을 대칭이동 시킬 때는 여기서 평행이동이랑 살짝 차이가 있지. 점을 평행이동 시킬 때에는 이동한 만큼 그냥 더하면 그만이었잖아. 근데 도형을 평행이동 시킬 때에는 얘를 뺐지. 그치? 근데 도형의 대칭 이동할 때는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이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x축 대칭하면 y보호 바뀌고 y축 대칭하면 x보호 바뀌고 이게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얘를 x축 대칭한다. 그러면 정이 아니지. 그러면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f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x보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에 대하여 대칭은 둘이 자리를 바꿔서 y, x는 0 이렇게 바꿔주면 돼. 오케이? 이거 예시는 이따 문제 풀면서 다 하나하나 해볼 거니까 예시는 이따가 해보자. 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혹시 그것도 기억나나? 뭐 여기서 굳이 추가를 하자면은 요것도 있긴 했었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하여 대칭 이러면 어떻게 됐지? 그치 자리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주라고 했었지. 그치? 뭐야 처음 들었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둘이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준다. 이렇게. 요거 수학에서면 있어. 확인해보면은. 자, 그 다음에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랑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었는데 점에 대한 대칭이동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직선이 있대.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아니지.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점을 해야지. 자, 요런 점이 있는데 어디로 할까? 자, 이 흰색 점을 노란색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대. 그럼 이 흰색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요렇게 넘긴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 대충 어디쯤 올려놔? 한 이쯤 올려놔? 여기를 딱 찍었을 때 얘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 자,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럼 1로 오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요 x축으로부터 두 점은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얘도 마찬가지야. 흰색 점을 노란색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 흰색과 파란색은 노란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가장 쉬운 예시로 너네 책에다가 물감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그 책을 덮어봐. 책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너네 물감을 떨어뜨렸어. 그 다음 얘를 이렇게 덮는다고 생각해봐. 여기 찍히겠니? 아니지.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쯤에 찍히겠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흰색과 파란색 점의 중점이 노란색 점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x, y라고 하고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a, b라고 하고 그리고 흰색 점을 대칭 이동한 점이 x-, y-라고 할 때 그러면 둘의 중점이 뭐가 돼야 한다? a, b가 돼야 한다.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x 더하기 x 다시는 2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 더하기 y 다시가 2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어차피 얘네 둘은 주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란 말이야, 얘.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해? x를 넘겨주면은 x 다시는 2a-x 그리고 y 다시는 2b-y 이렇게 해주면 된다.
뭐 예시로 한번 해볼까? 얘를 이렇게 쳐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x-, y- 여기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구해라? 2a에서 얘를 빼라. 그럼 2a면 4니까 얘를 빼면은 여긴 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좌표도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면 2에서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2,1이 나오지. 그래서 이 공식을 너네가 꼭 외워줘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도형을 대칭이동 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네. 도형을 대칭이동 시킬 때도 자, 얘를 만약에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라? X 대신에 뭘 넣어라? 2A에서 X를 뺀 거. 그 다음에 Y 대신에 뭘 넣어라? 2B에서 Y를 뺀 거.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요거 한번 예시로 해볼까? 뭘로 하지?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라? y 대신에 뭘 넣어라? 2b에서 y를 뺀 거. 그럼 얘 2배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x 대신에 뭘 넣어라? x에서 2에서 얘를 뺀 거. 그래서 2에 2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가 5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y는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뭐 이건 넘기고 계산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내가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지. 2가지가 뭐였을까?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점을 대칭이동을 한다. 그럼 뭐 요쯤 오겠지? 어떤 2가지를 내가 기억하라고 했어? 그치. 첫 번째는 일단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직선과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은 항상 수직이다. 2번째가 뭐였지? 그치. 얘랑 얘의 중점이 뭐가 돼야 된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한다. 오케이? 딱 이 2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 이 2가지면 다 해결돼. 예를 들어서 자,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4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먼저 중점을 이용해서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은 요게 되겠지.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분의 a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한 거랑 같겠네. 그럼 여기다 2배를 해주면은 b 플러스 4는 a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뭐 b는 a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나 구했지. 그 다음에 둘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자, 얘에서 얘를 빼면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b에서 얘를 빼면은 b 마이너스 4. 얘가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의 기울기가 1이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a 플러스 1 곱하면
B-4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같다고 해보면은 그러면 이 A가 6 이렇게 되니까 A는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에다 3 넣으면 B는 0. 아 그래서 얘가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뭐 이따가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내가 스킬을 하나 알려줄 거야. 내가 개념 수업할 때 스킬을 안 알려주는 이유는 너네 버릇 나빠질까봐. 좀 뭐 비하라면 비할 수 있는데 공부 어중간하게 못하는 애들이 그 잔머리만 굴려가지고 스킬만 쓰는 애들이 있는데 난 그거 못 봐, 내 눈으로. 나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스킬을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수업을 할 때는 원리를 알려주지만 이번에는 스킬을 좀 알려줄게. 자, 바로 맞아. 아직 안 해본 친구도 있으니까 A단계는 본인이 기본기가 나는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꼭 풀어봐. A단계가 기본기 잡기는 좋으니까 본인이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A단계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근데 나는 A단계를 풀어주기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요걸로 넘어갈 거야. 유형 문제로. 알겠지? A단계가 아닌가? 기본 문제라고 되나? 기본 문제는 본인이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그거부터 하고 그건 집에서 뭐 혼자 풀어보도록 해. 그 다음에 나는 유형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해야지. 뭐 기본 문제 풀다가 나는 기본 문제랑 레벨이 안 맞는데? 너무 쉬운데? 하는 사람들은 굳이 안 풀어도 돼. 난 그것까지 강요하지 않아. 자, 일단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중요 달린 것만 풀어줄 거야 나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겠어? 다? 숙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되는 거야. 야, 너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거기서 해 아니면? 자, 점 A, B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0,3 마이너스 3이네. 미안. 0, 마이너스 3이 됐대. 그러면 A가 뭐겠어? A는 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4. 여기 문제도 사실 대부분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책만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반복해서 해도 굳이 킬러 문제 맞추겠다고 어려운 문제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기만 딱 잡는 식으로. 자, 점 2, A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축 방향을 1만큼 갔으니까 그대로 더하면은 3.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얘가 A-2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그럼 Y 대신에 A-2를 넣으면 A-2는 X 대신에 3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 다음 66번. 점 1,3을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4,2가 됐대.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지?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겠네. 그치? 근데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어디로 옮겨지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을 이동시킨 게 아니라 도형을 이동시킨 거지.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이럴 땐.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Y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는 X의 개수 3 하고 여기 묶어줘야 돼, 괄호에서. X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뺀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러면 자, 요거 분배법칙 하면은 3x 마이너스 9인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y는 3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무조건 나는 하루에 한 답은 할 거야. 미리 예고를 해줘야 너네가 덜 충격 먹지. 근데 어제 하루에 한 단원 했는데도 시간이 남던데? 해보니까. 우리 아까 15분인가 20분부터 질문 나왔거든? 다 끝날 거야, 충분히. 자, x-y 플러스 3은 0. 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8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y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이런 거는 너네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y는 x 플러스 3이면 일단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몇이야? 3. 자, 그러면은 뭐 대충 뭐 이렇게 나타내 보자. 미안. 얘를 평행이동을 시킨 걸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평행이동 시켜보면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y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y는 자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x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긴 하네. 1인데 y절편이 2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야. y절편이. 오케이? 자, 근데 m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대충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음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y절편은 뭐가 되냐? 2 마이너스 m. 자, 그럼 x절편은 어떻게 돼? 한번 구해볼래? x절편. 그치, 여기는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도형과 이 직선과 그리고 y축,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네. 삼각형.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밑변의 길이 m-2 그 다음에 높이. 자, 근데 이거 높이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높이도 어쨌든 길이지. 길이에는 음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 좌표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얘를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2-m을 곱하는 게 아니라 m-2를 곱해야 된다. 얘의 절대값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근데 얘가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n-2의 제곱은 36. 그러면 n-2가
6. 그래서 m은 8 이렇게 되겠다. 왜 여기 풀마 6이라고 안 하고 6이라 하냐? m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니까. 오케이? 자, 70번. 자, 곡선. 이차함수가 있네. 여기.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얘랑 일치하더래. 일단 평행이동은 기본적으로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래프의 폭이 일정하다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둘 다 x제곱의 개수가 1이지. 자,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 한번 너네가 해봐. 계산 너네 할 수 있잖아. 어차피 너네 연습해야 되잖아. 표준형 바꾼 거 연습해야 되니까 꼭지점 좌표는 1,-9다.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2,-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놈이 꼭지점의 좌표가 2,-6이라는 거니까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그래야 꼭지점이 2,-6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자, 74번. 이번엔 원이네. 자,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2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썼지? 뭐 이미 원의 방정식 시험 봤다 이거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럴 때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썼어? 아이고 이 중생들아, 내가 분명히 말했다. 도형의 이동은 무조건 원이랑 한 세트야. 그래서 너네가 원의 방정식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야. 너네 시험에 무조건 원 다시 나올 거야. 모르면 다시 복습해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오케이? 원을 먼저 그려야지. 이런 상황이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근데 뭐 꼭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 2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3사분면이면 이렇게, 뭐 4사분면이면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를 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작성했었냐면 이렇게 작성을 했었다고. 근데 뭐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가 풀마로
적어야 되긴 해. 엄밀히 말하면. 왜냐면 얘랑 부호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1, 4분면이면 둘 다 플러스지만 뭐 3, 4분면이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 4분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원의 중심에서 여기 딱 내렸을 때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지.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 자, 그러면 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거거든. 너네가 직접 해보면은. 자, 일단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2n만큼 이동은 시켜볼게. 자, 얘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2n만큼 이동시켜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m-1, 2m-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자, 이제 너네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얘랑 같을 수도 있어. 만약에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접하는 원이라면 둘이 같겠지. 그치? 근데 2, 4분면이나 4, 4분면이면 어때? 얘랑 부호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러면 먼저 부호가 다른 것부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만약에 2면은 얘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n-1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같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3m은 5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m 값은 3분의 5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얘 m값 3분의 5 안 나오거든? 왜 그럴까? 아까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은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근데 얘 반지름 몇이야? 2. m에다가 3분의 5 넣었을 때 얘가 2가 나오냐는 거야. 안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부호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요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m값은 뭐가 나오냐? 넘어가면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제로 너네가 m에다가 3을 넣어보면 2,2 딱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m값은 3이 된다. 여기서는 조금 생각할 게 몇 개 있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네가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점 P 2,1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그 점을 Q라고 한대. 자, 그럼 2,1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몇 콤마 몇이 나와?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P를 원점에 이거 하나 얘기하자. 그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잖아. 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게 아니야. 국어 할 줄 알지?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리고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 이렇게 놓는 거야. 근데 이거 진심으로 헷갈려 하는 애들 있어. 진짜로. 자, 그럼 R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때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QR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 여기서 나랑 오목 둔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에 너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눈금 다 있어. 이건 다 그어져 있어. 자, P가 2,1. 자, 여기가 P 2,1. 그 다음에 Q가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행히 얘네가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그치? 그럼 밑변의 길이가 몇? 4. 높이가 몇? 2. 그래서 넓이는 4가 된다. 이거 중요 표시 달려있는 유형들은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자, 81번.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얘랑 이 직선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4개의 직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y 빼고 다 넘겨보자. 왜? 얘도 그려봐야 알아. 무슨 도형이 생기는지 그려봐야 안다고. 그래서 y 빼고 넘겨주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를 그려보면 자, 일단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x절편이 몇이야? x절편 1. 그럼 x절편 1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얘가 직선이 요렇게 생겼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좀 너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를 x축 대칭해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 짓 하지 마 제발. 어떻게? 그래프 그렸잖아. 얘를 x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x축 y축 원점 대칭이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y 놓고 마이너스 x 놓고 그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자, 그럼 얘를 먼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볼 거야. 그럼 요렇게 넘기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겠네. 그치? 너네가 대칭 이동할 때 헷갈리면은 어떻게 해라? 여기 좌표를 구해가지고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2지. 그치? 그러니까 1,0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x고 바뀌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얘는 y축 대칭 이동을 해도 x가 0이기 때문에 그대로 0,2 이런 식으로. 오케이?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해. 자, 그 다음에 요 흰색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이해돼? 응. 그 다음에 마지막 얘를 원점 대칭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생기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 딱 봐도 얘 뭐처럼 생겼어? 마름모. 다이아? 누가 다이아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지? 마름모. 그치?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호준?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건? 내 눈을 회피하네.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준호?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 마름모한테 아, 너한테 물어보지 마라? 되게 네 가지 없는 답변이네. 왜 나한테 물어봐? 마름모한테 물어보지. 이거 아니야? 뭐야? 지은, 마름모 넓이.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 곱한 거에? 대각선 그냥 2개 곱하기? 거기다 2분의 1을 해줘야 돼. 오케이? 야, 너네는 만약에 진짜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다 구해도 너는 틀린 거야. 뭐 이렇게 할래? 무슨 중학생 마냥 아, 여기 삼각형이 똑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얘 구해서 4개 곱할래? 중학생이야? 그렇게 보기도 나옵니다. 나오지. 왜 나오냐?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와, 아니죠. 오, 깜짝이야. 아찔하네.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야?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이 있고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있고 얘네 둘이 이제 공통점을 이제 얘네 둘의 특징을 합쳐놓는다. 그게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또 어떤 성질을 갖냐?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넓이가 2등분이 돼. 그럼 여기다가 대각선 그어도 넓이가 2등분이 되겠네? 그럼 총 4등분이 되겠지. 정 모르겠으면 삼각형 넓이 구해서 4개 곱해. 차라리 마름모 공식을 외워라. 그 정도 성이면. 2분의 1에다가 2개 대각선 길이 곱하면 돼. 자, 얘 몇이야? 얘 세로. 이거 4지? 여긴 몇이야? 2. 여기다가 2분의 1 하면은 4가 되겠지? 세상에. 내가 마름모 넓이 공식을 설명하게 될 줄이야. 그러면 마름모 공식이 왜 이건지도 생각을 안 해봤겠네? 왜 두 대각선 곱하고 2분의 1하면 마름모 넓이가 나오지? 수직이 삼각형. 자.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되게 단대기 같이 그렸네. 단대기 안 와? 자, 얘랑 얘랑 서로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고 얘랑 얘랑 합동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에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또는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기 할 때 이런 걸 배웠어.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떤 공식이 있었냐?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여기 이 사이의 각을 x라고 하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2분의 1 ab sin x 요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마름모라는 거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90도 들어가면은 딱 얘만 남겠지. 이것도 있고. 공식을 보면 궁금하지 않아?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냥 아 그렇구나야? 그게 약간 S형 공부 방법이라던데. 강아지가 삐약삐약 이래도 아 강아지는 삐약삐약 시험에 나온다. 별 필요 없지. 나도 사실 S긴 해. 근데 나는 왜 이걸 좋아하냐? 대학생 때까지는 N이었거든. 난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근해 공식이 왜 이거야? 이 공식은 왜 이거야? 저 공식은 왜 저거야? 알아야만 난 이해가 되고 외워질 수가 있어. 그냥 무작정 외워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영어를 안 좋아했던 게 영단어를 그냥 무작정 그냥 100개 외워 숙제야. 틀리면 막 몇 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약간 이런 뭐 원리도 없어. 물론 영단어에도 원리가 있기는 해. 알지? 그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애들 보면 다 원리가 있어. 자, 어쨌든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 자, 그럼 순서대로 가보자.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 y 둘 다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3x-2y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원 나왔지? 그랬더니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이거 무슨 소리야? 원의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난다.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을 쓱 지나면은 넓이가 딱 2등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 1,
A를 지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그러면 E-2A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원을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해야 돼. 근데 너네랑 생각보다 많이 떠들었나 보다. 왜 벌써 7시지? 유형 8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이제 쉬었다가 하자. 지금 유형 6이잖아. 네. 그치? 자, 요 원을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일단 이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인데? 2,4. 2,4. 자, 그럼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몇 콤마 몇이야? 2,-4. 그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2,4.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는 의미지. 그치?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해보면은 4 루트 5 이렇게 나오됩니다. 응? 계산을 하겠어. 자, 여기를 그냥 예시로 할게. 자,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야, 이 길이 몇이야? 4. 이 길이 몇이야? 8. 그럼 얘가 1대 2지.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루트 5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 5 곱하면은 4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야, 내가 설마 저거를 무슨 뭐 계산기 마냥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했겠니? 1대 2대 루트 5 딱 생각해가지고 아 그럼 4 루트 5게 되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학이 재밌지 않나? 네. 재밌지 않아? 나는 되게 재밌어. 자,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 이런 원이 있는데 이거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이 있대 일단. 자,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y는 x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해. 근데 얘는 사실 그냥 x, y 바꿔도 상관은 없어. 좀 쉬운 편이라 얘는 이렇게 x랑 y 자리 바꾸면. 오케이? 난 이거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얘 원의 중심 0,1.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은 1,0. 아, 그럼 원의 중심이 1,0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 원이 y는 x-k에 접한대. 자, 이제 너네 또 기억력 테스트를 해야겠지. 자, 요 원이 얘랑 접한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 어우, 좋아.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 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접하잖아. 그치? 접하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했을 때 얘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y를 이쪽으로 데려오면 x-y-k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 원의 중심의 좌표가 1,0이니까 이 직선에서 이 전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당연히 공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외워야겠지. 자,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 하면 뭐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겠지.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 y에다가 0 대입하면 1-k인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줘야 된다. 길이니까.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1-k.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반지름 3이랑 같아야겠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은 얘가 3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은 1-k가 어떻게 나오냐? 풀마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뭐 k를 1로 데려오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k는 1 풀마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문제에서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그래서 1 플러스 3루트 2 해서 4번이 되겠네. 요거 중요하다. 너네가 뭐 저번 기말고사 끝 이러고 다 까먹으면은 큰일 난다. 그냥 유형 7까지 하고 싶은 시간 다 하자. 네. 자, A가 마이너스 1,2고 얘를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자, 그럼 일단 평행이동을 먼저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점을 평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되지? 뭐요? 둘을 바꾸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2,2. 이거 가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둘이 자리 바꾸라고 했다고 얘랑 바꾸는 애들이 있어.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이렇게. 점에서는 얘네 통째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베타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점이 A랑 일치한대. A가 뭐였냐? 마이너스 1,2였지. 그러니까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알파는 3이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끝이야? 아니지? 96? 96? 어디지? 오케이. 근데 이 하이메스가 참 아쉬운 게 그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없더라. 그 막 너네 최근에 그 테스트 봤을 때 도형 막 이동시킨 거 있었잖아. 막 육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 그런 유형이 없더라. 그게 조금 아쉬워. 마플 시너지 있어. 마플은 아마 모든 유형이 다 있을 거야. 거기는 양으로 승부하는 곳이라. 근데 이 책은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그 부분, 그쪽은 아마 그냥 프린트로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대. 그럼 뭐에 보고 바뀌어야 돼? y. 그럼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얘를 대칭이동한 다음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한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여기 뒤에 a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랬더니 y는 2x 플러스 1과 접한대. 야, 이제는 2차 함수의 직선 만나는 것까지 또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너네 1학기 중간고사. 와. 자, 이건 어떻게 했어? 그 앞뒤로 있을 때 판별식 하고 0 나올 때. 굿. 맞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이게 접하는 거였지. 그래서 어떻게? 두 식을 같다고 놔.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는 소리지. 두 식을 같다고 놓은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하면 중근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얘랑 같다고 놓으면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 이쪽으로 넘겨줘. 그럼 마이너스 2 되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또 이렇게 지나가면 접하는 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접한다고 했으니까 근이 하나만 나와야겠지, 중근이.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얘가 0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자, 10분 쉬었다가 뭐 한 20분, 25분 사이에 보자. 지금 다 틀리시네요. 왜 이렇게 길어졌지? 하나도 없어. 자, A가 나잘 그만 또 들어. A가 2,3, B가 6,1이 있대. 점 P가 X축 위에 있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2,3,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6,1, 뭐 이쯤이 B. 요 문제 너네 평면좌표에서도 했던 거 기억나나?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뭐 여기에 P가 있는데, 얘는 뭐 X축 위니까 뭐 A,0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그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는 거 하지 않았나? 평균적도 안 했어? 아, 그치. 너는 안 했지. 다이어리 윤희는 안 했지. 왜냐, 그때 없었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자, 내가 X축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지.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다. 저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B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얘의 좌표는 6,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BP의 길이랑 뭐랑 똑같아? B-P의 길이랑 똑같다. 왜 똑같지? 내가 똑같다고 해서? 대칭 싸움이지. 대칭? 대칭 뭐 대칭이지 사실. 이렇게. 대칭 때문에 그 와,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뭐 어쨌든 이 길이랑 서로 같기 때문에 AP 더하기 PB는 뭐랑 똑같다? AP 더하기 PB 다시랑 똑같다. 근데 얘가 너네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갔다가 꺾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니? 아니면 일직선으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니? 일직선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지. 더 최단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최소값일 것이다. 그래서 AP 더하기 PB-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요 빨간색. 그러니까 A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 이 A와 B-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 그러면은 4√2 이렇게 나오겠네. 어디서 관계가 기분이 안 아이스타인이죠. 가끔씩 너네가 이제 내가 계산 빨리 하면 와 이러잖아. 근데 내가 사실 그렇게 빠른 게 아니고 진짜 천재들은 완전히 달라. 그 계산 수준이.
너네가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집에 가서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다가 폰 노이만이라고 검색해봐. 사람이 폰 노이만. 좀 이 사람이 거의 그 컴퓨터 계산기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야. 수학자. 이 사람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떨어뜨렸지. 알 것 같아요. 암호 그 기계 만든 암호화 쓰는 기계 만든 사람. 아니 그거 아니고 기계 만든 사람은 아니고 그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그 물리적 그 에너지 같은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계산했던 사람이 홍동인 거야. 그 원자폭탄 만들 때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 그래서 영화 오펜하이머 알지? 그 들어는 봤잖아.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배경인 거야. 자, 어쨌든 자, 얘를 1,2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대. 자, 그럼 어떻게 해라?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옮겨도 되고 x 대신에 2a-x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원의 중심을 구해줘. 3,-2. 그 다음에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2a-x 이렇게 해라. 그러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2b-y 하면은 4에서 -1을 뺀 거니까 6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1, b가 6 이렇게 되겠네. 너네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게 편해. 원의 중심을 구한 다음에. 알겠지? 이게 마지막이지. 네. 요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등분 먼저 풀어야지. 이거 자, 3,4를 x-y 플러스 5는 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한대. 자, 이제 드디어 왔어. 너네한테 스킬을 알려줄 때가 왔어. 이 새끼 아까 스킬 알려준다더니 왜 안 알려주나 했지? 이제 알려줄게. 자, 그럼 여기서 -y를 한번 넘겨보. 일단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알아야 돼. 이 스킬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스킬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지? 자, -y 넘기면은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기울기가 1이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두 점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요거는 서술형을 안 다루지만 남부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자양이라든가. 자, 요게 중점이지. 이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해보면은 b 플러스 4는 a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 4 넘기고 계산할 거 계산해주면은 b는 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하나의 정보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 썼으면 이제 수직 조건 써야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다? -1이다. 얘가 -1이다. 그럼 양변에다가 a-3을 곱하면은 b-4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b 대신에 a 플러스 9를 대신 넣어주면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는 소리지. 대입법. b 대신에 a 플러스 9 넣으면은 a 플러스 5와 -a 플러스 3이 서로 같다. 그래서 이 a는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1 이렇게 돼요. 그럼 a에다가 -1 넣어주면은
b는 8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지. 첫 번째 뭘 이용해라? 중점 조건 이용해라. 두 번째 뭘 이용해라? 수직 조건 이용해라.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 문제는 100%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오케이? 어느 학교든 간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야. 자, 그럼 스킬을 알려줄게. 스킬은 어떤 상황에서만 쓸 수 있냐?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요 직선의 방정식 있지. 얘의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만 쓸 수 있어. 풀마 1일 때만. 오케이? 일단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만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 A 3,4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 좌표가 3이고 Y 좌표가 4네. 그럼 X에다가 3 넣어볼래? Y가 뭐 나오지? 8 나와. 그럼 Y에다가 4 한번 넣어볼래? X값 뭐 나와? 마이너스 1. 딱 나오네. 일치하지? 그래서 사실 3초면 푸는 문제였다. 우리가 이렇게 막 난리를 쳤지만 사실은 3초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자, 원리는 자, x, y 자, 이렇게 놔보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을 대칭 이동했을 때 나오는 점을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얘를 제로 그대로 해볼게. y는 x 플러스 5 얘 그대로. 오케이? 너네가 그 야 똑바로 앉아. 씨, 뭐 이게 난빵이냐? 자, 얘네 둘의 중점 얘가 면이 아니라 중점의 좌표니까 이렇게 되겠지. 중점의 좌표 이게. 근데 얘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일단 정보 하나. 두 번째,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x-x분의 y-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연립을 해볼 거야. 그러면 여기 y에 마이너스 y 사라지고 둘이 더하면은 2y 다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라지고 2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y 다시는 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그치? 그 다음에 x 다시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가 x 플러스 5를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x 플러스 5 이렇게. 오케이? y 다시 대신에 x 플러스 5를 넣은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 x 서로 날아가겠지. 이항하면. 그치? 그 다음에 x 다시만 남기고 10을 넘기면은 얘 마이너스 15로 넘어가니까 결국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 위에다 쓸게. 얘가 어디서 나오는 애냐면 우리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이 얘였잖아. 그럼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x 다시랑 y 다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라? 얘는 결국 y-5랑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너네가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x랑 y가 뭐야? 처음에 주어진 저 점의 좌표잖아. 그럼 여기다가 너네가 더 대입을 해보면 된다. 지금 a가 3,4지.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아, 얘는 안 되지. 얘는 안 되지. 이게 아니지. 여기 이렇게. 얘는 정확히 요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풀마 1이 아니면은 이걸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풀마 1일 때만 얘가 성립하는 거지. 풀마 1이 아니면 성립 안 해서 이럴 때만 이제 공식을 써주고 스킬을 써주고 아닐 때는 뭐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1등급 문제 2개 있지.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자. 5분 정도 줄게. 일단 위에 거는 뭐 간단하지. 자, AQ 더하기 QP 더하기 PB.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 점 A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뭐 이쯤 될 테니까 얘랑 길이가 똑같겠지. 그 다음에 B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뭐 한 요쯤 해서 여기랑 또 똑같겠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 A 다시 Q.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B 다시. A 다시 Q 더하기 QP 더하기 P B 다시. 요거랑 똑같다. 오케이? 근데 얘가 뭐보다 항상 크고 나왔다? A 다시 B 다시. 요걸 연결한 이 선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좀 일자같이 나왔는데 사실 일자가 아닐 수도 있지. 만약에 Q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치? 근데 항상 일자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B-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은 3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요놈. 아니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건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근데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는 내가 안 알려줬지. 그러니까 얘가 진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사실 점을 이동시키는 건 너무 쉬워가지고 서술형을 잘 안 낼 거고, 이런 애가 서술형으로 잘 나와.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정석적인 풀이 방법 알려줄게. 일단 얘는 y 남기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은 애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 직선, 쟤는 어떻게 생겼냐? 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보다 좀 더 기울어져. 이렇게 누워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을 흰색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걔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대략적으로 한번 너네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길 거랑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얘의 식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얘의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에는, 어떤 두 개를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점 두 개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근데 한 점의 좌표는 너네가 구할 수 있어. 왜 구할 수가 있냐? 여기 교점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이 파란색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둘을 연립을 해보면, 자, 얘가 0,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자,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x 없어질 거고 2y에서 y 빼면 y,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은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x가 뭐 나오냐? x는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한 점을 더 구하면 되겠네? 한 점을 아니까. 그치? 그 점은 어떻게 하냐? 너네가 아무거나 고르면 돼. 얘가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해보자. 뭐 마일, 마일 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로 했을 때 얘를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켜봅니다. 그럼 너네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는 건 할 줄 알잖아.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써가지고. 그러면 얘를 대칭이동 시켰을 때 점을 뭐 여기라고 치고 여기를 A, B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다. 그럼 이제 y좌표에다가 얘 대입. 그러면 2분의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양변에다가 2배 하면은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쓰면은 기울기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분의 b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얘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치. 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1. 그러면 b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b랑 a랑 같다는 거구나. 그럼 b 대신에 a를 넣으면은 2a가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b랑 a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2,2랑 5,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알아야 돼. 못 구하면은 뭐 알아서 해. 질려버려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딜 지난다? 1, k를 지난다. 그래서 k는 어떻게 된다? 4가 된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스킬 쓰는 방법도 알려줘야겠지. 스킬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 어차피 녹화 영상이 다 있을 텐데. 근데 나 여기 지워버렸어.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스킬 써서 한번 풀어보자.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점 A 3,4를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고 했었지.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고 y를 x에 대해서 정리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x는 다 넘기면 1-y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y는 x랑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1-x 이렇게 되네. 그치? 요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 실제로 해보자. x 대신에 1-y 넣으면은 1-y. 그 다음에 2에다가 원래 y가 와야 되는데 y 대신에 1-x를 넣어. 자, 그러면 쭉 써보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여기 플러스 1에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6은 0. 여기서 마이너스 y 넘기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지. 그래서 얘가 1,k를 지난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k가 4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처음부터 했던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또는 기울기가 풀마 1이 아닌 경우에는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얘는 근데 기울기가 풀마 1이고 단답형이지. 단답형 또는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그냥 이거 쓰라고. 시간 아깝잖아. 그러니까 언제 이거 주구장창 다 쓰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한번 그 목요일까지 숙제로 다 해와봐. 오늘 목요일인가? 오늘까지. 토요일까지 해와.